지난번 이어서 소액으로 10배 만들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냥 제가 했던 방식이고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시드가 너무 적어서 단타로 일단 어느 정도 불리고 안정적인 매매를 해보고 싶은 분에게만 권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냥 재미로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 정도까지만 하시는 거고, 그냥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뭐 꼭 10배를 만들자가 아니라 그냥 용돈 정도 벌었으면 출금하자, 뭐 이 방식도 괜찮아요. 내 원래 시드를 남겨두고 번 돈을 매일매일 출금하는 거죠. 선물은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확정 짓고 정산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뭐 바이빗이나 바이낸스나 다 리플 같은 걸로 출금이 가능하니까 출금 수수료도 거의 없는 수준이잖아요. 예전에 비트맥스는 비트로만 입금 출금이 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에 지금같이 비트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수수료가 상당히 부담됐었죠. 근데 비트맥스 경우에는 출금 수수료를 본인이 지정할 수가 있어서 최소 수수료로 세팅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한 2, 3천 원이면 출금도 되고 그랬어요. 전송이 되는 거죠. 대신에 좀 늦게 온다. 네트워크 혼잡할 때는 하루, 이틀 더 걸릴 때도 있었고, 어쨌든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하루 수익분을 매일매일 출금하는 분들도 많았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날리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10배, 그러니까 0.01비트로 0.1비트를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은 계속 눈덩이 굴리기 해야 되죠. 0.01에서 0.1을 만들려면 처음에는 10배 불려야 되는 거죠. 10배 불려야 되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이 스노우볼 먼저 0.02를 만든 다음에 0.02를 만들면 0.1까지는 이제 5배로 줄죠. 그 다음에 또 0.05를 만들면 거기선 2배만 또 불리면 0.1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10배에서 점점 줄여나가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스노우볼 굴리기 방식이다. 잘만 굴리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꽤 멀어 보였지만, 자, 자산을 볼게요. 저는 자산이 여기 보시면 0.03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 환산하면 1,500불 정도 지금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은 이제 0.01이 있다. 그러면은 0.01을 다 가지고 100% 풀베팅을 하는 거고,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좀 여유 있게 0.03 정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3개로 쪼개서 0.01씩 3개로 쪼개서 3번으로 나눠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03 있더라도 0.01만 가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3번 나누어서 하라는 이유는 이걸 실패해도 나에겐 2번의 기회가 더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심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대신 이 0.02 남겨놓은 것 같다가 물타지 말고 그냥 0.01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손절을 하든지 청산을 당하든지 수익을 내든지 간에 이 0.01로만 갖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해서 손절도 못하고 그래서 존버하다 청산당했다.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초보분들은 원칙을 안 지켜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은 0.01만 날라가고 남은 0.02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0.01을 떼서 바로 도전을 할 수가 있죠. 만약 존버하다 청산당했으면 내가 청산당한 자리가 단기 꼭지나 바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바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아요. 그게 또 메리트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있죠. 청산당하고 마인드 컨트롤 안 돼갖고 본전 찾겠다고 막 지르다가 또 남은 거 다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자산을 등분한 걸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예 딱 입금을 0.01만 세팅하시고 다른 곳에 멀리 나머지 자산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청산당하면 일단은 이제 흐트러져요. 그러면은 그때는 웬만하면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 돌아갈 때 하지 말고 정신을 좀 차리고 다시 하시는 게 낫다. 지금 0.01이면은 한 500불 되는 거잖아요. 지금 5만 불이니까. 지난번에 꼬리 잡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 그대로예요. 내가 가진 자산이 적을 땐 꼬리 잡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산이 얼마 없으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1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이용하는데 어설프게 날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자리에서만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레버리지를 10배로 가야겠죠. 10배로. 10배.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레버리지 배율이 적용됐다고 하고, 이 꼬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자리라는 말하고도 상통을 해요. 좋은 자리에서만 들어가라. 그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이 꼬리 잡기 단타는 기본적으로 역방향 매매가 주가 되기 때문에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점도 분명히 명심을 해 두셔야 됩니다. 선물은 현물과 달라서 아무 때나 뭐 이럴 때, 뭐 오를 것 같은데 막 그런 기분 들어갖고 이럴 때 그냥 뭐 사버리면은 그냥 무조건 물린다고 보시면 돼요. 어정쩡한 자리에서 들어가면 선물은 무조건 물린다. 심적으로 상당히 괴롭게 하거든요,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50불이 내려가면, 5만 불에서 50불 내려가면 한 배일 땐 0.1%거든요. 뭐 0.1% 정도야. 그래서 티도 안 나죠. 근데 레버리지 10배를 쓰게 되면 여기에서 50불만 내려가도 1%, 1%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500불, 500불도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죠. 49,500불로 만약에 롱을 쳤는데 49,500불로 떨어졌다. 내가 500불 손실을 보면 10배 레버리지에서 10% 손실이 되는 거죠. 상당히 커요. 그러다가 손실 왜 이렇게 커졌지? 그래서 손절을 또 못하고 하다가 만약에 또 2,500불이 더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50%를 만약에, 그래서 정신 차리고 마이너스 50%에서 손절했다. 그러면은 원금 복구하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죠? 2배를 불리셔야 됩니다. 따블을 먹으셔야 그 손절한 걸 복구를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레버리지 매매는 특히나. 그래서 손절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손절 횟수를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레버리지 매매에서는 손절이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자리,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머리가 뜨거워질 때 좀 하시다 보면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하시면서 머리가 뜨거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가 이제 손절을 할 타이밍이고, 어찌됐든 간에 이 레버리지 매매를 하다 보면 현물 실력도 상당히 늘어요. 타점이 좋아지는 거죠. 이 선물에서 어정쩡할 때 샀다가 머리가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보니 현물 살 때도 이제는 좋은 자리 아니면 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좋은 자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배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배에서 25배 정도만 하시는 게 좋고, 10배에서 25배. 굉장한 레버리지인 겁니다, 이거. 한번 이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볼까요? 레버리지가 10배, 수량은 500불 들어갔다고 치고, 내가 5만 불에서 롱을 쳤다. 그러면 여기 청산 가격이 나오죠. 대략 한 4,500불만 떨어져도 청산인 거예요. 10분의 1보다 더 적죠. 여기는 인버스 코인앤 마켓이기 때문에 롱 청산가는 10분의 1도 안 돼요. 반대로 숏 볼까요? 숏은 5만 불에 들어갔는데 한 5,200불 정도. 아까 롱보다 훨씬 더 좀 청산가가 여유가 있죠. 그 이유는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숏의 경우는 내가 가진 비트 값이 올라가니까 내 증거금도 더 올라가서 청산가가 여유가 있어지는 거죠. 롱은 그 반대고. 자, 이제 볼까요, 한번? 8월 29일에서 30일 넘어가는 최근에 있었던 이제 차트인데, 저는 이제 단타 칠 때도 보통은 15분 봉으로 보다가, 아, 이제 진입 시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할 때 이렇게 5분 봉으로 바꿔서 봅니다. 그냥 15분 봉으로만 볼 때도 있고, 여러분은 처음에는 이제 15분 봉으로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5분 봉으로는 이제 너무 이제 시야가 좁아지니까 확실한 시그널을 캐치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5분 봉으로 한번 롱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큰 방향을 보고 한 방향으로만 잡고 롱이든 숏이든 하나만 선택해서 치는 게 좋긴 한데, 단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바꿔주는 게 좋긴 하죠. 근데 그게 어려워서 그렇게 양방향 칠 때는 어떤 때냐면은 한 방향으로 좀 크게 방향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한동안은 횡보할 가능성이 커요. 그럴 때는 이제부터 좀 횡보하겠다 싶을 때 이제 양방향으로 다 쳐서 먹는 게 좋긴 한데, 아직은 그게 어렵죠. 그런 이제 상황을 좀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큰 방향에 관계없이 롱으로만 그냥 숏을 아예 안 쓰고 롱으로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6만 불에서 3만 불 떨어질 때까지 그냥 롱으로만 계속해서 먹으신 분들도 많고, 반대로 또 숏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6만 불 갈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숏으로만 먹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방향이 어디로 크게 가든 중간중간 이 등락이 나오니까 그 등락만 짧게 짧게 먹고 나오는 거죠. 자, 이게 8월 29일, 30일 넘어가는 차트인데, 큰 방향을 롱을 보고 있었으니까 롱 꼬리 잡기로 가야죠. 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건 놔두고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는 겁니다. 요런 꼬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요런 꼬리를. 처음에는 이 꼬리를 잡더라도 어느 정도 타점에 대한 실력이 올라갈 때까지는 두 번을 나눠서 들어가세요. 0.01빗이니까 0.005씩 두 번을 나누는 거죠. 달러로 치면 250불씩 두 번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에 몽땅 진입하는 것보다는 평단을 아마 좀 좋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라고 진입한 첫 번째 자리보다 분명 평단을 더 좋게 하는 자리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때 나머지 반을 투입을 하시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신다, 타점이 좀 보이기 시작한다 할 때는 한 방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때는 대신에 내가 잘못 진입한 것 같다 그러면 빨리 튀는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
요거 볼륨, 거래량이죠. 이 거래량이 꼬리 잡기 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거래량을 잘 지켜보셔야 돼요.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거래량이 얼마나 툭툭툭툭 올라갔냐. 여러분들 보조지표 있다고는 하지만 보조지표들은 다 후행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진짜 벌어질 때는 보조지표를 확인이 불가합니다. 후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와요. 그 보조지표상에서는. 하지만 그 순간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 지표는 이 캔들과 거래량, 이 두 개는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시그널을 주면서 진입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만들어주죠.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꼬리가 생기면서 말려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순간 급락이 쭉쭉쭉쭉 이어졌기 때문에 진입 찬스다. 그리고 요 밑에 거래량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이 거래량이 크면 클수록 내가 들어가야 할 좋은 자리에 근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꼬리가 나오면서 거래가 터졌다. 거기가 바로 진입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물이라는 건 위의 합과 아래 합이 맞아야 되는 게임인데 이 의미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이 꼬리 밑바닥 여기서 잡으면은 그러면은 돈 많이 벌겠네 생각하는데 이 밑바닥을 잡기는 쉽지 않다. 워낙 순간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테이커를 아무리 잘 써도 이 꼬리 잡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 꼬리를 진짜 잡으려면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상당히 안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됐다, 확인이 된 시그널이 나온 다음에 조금 늦게, 한 박자 정도 늦게 들어가는 게 처음에는 더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메이커로는 잡기가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해보면 메이커로도 잡으실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 그럼 경험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테이커가 사실 근데 호가는 좋은 호가를 잡기는 더 유리하죠. 여기서 이제 메이커 잡으려다가 아예 놓쳐버리는 경우가 처음에는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꼬리 잡기는 처음에 이제 쉽지가, 꼬리 이 밑바닥을 잡는 건 쉽지 않으니까 요쯤에서 잡아도 돼요. 여기쯤에서 잡아도 충분해요. 예, 요런 때 잡아도 충분하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너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럴 때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숏을 치면 안 되고, 또 내려오는 도중에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많이, 이 정도면 많이 내려왔다 감으로 롱을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상 매매를 하지 마시라는 거고, 롱일 때는 긴 꼬리에 양봉 나오는 거,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조금 덜 먹더라도 시그널이 나온 다음에 진입을 해야 된다. 직접 해보시면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한 이쯤에서 잡고 요쯤에서만 정리를 해도 거의 4,500불이니까 10%예요, 10%. 10% 수익이에요. 자, 레버리지 10을 10배를 썼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포지션 잡고 있는 시간은 줄여야 된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라는 거죠. 적정선에서 포지션 청산을 통한 수익 실현이 좋아요. 레버리지가 높을 때는. 다시 또 진입해서 또 이런 거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털었다고 해도 한두 시간 만에 뭐 10% 가까운 수익을 낸 거잖아요. 이렇게 세 번만 하면 벌써 반절 수익을 내서 0.01이 0.015가 되어 있을 거다. 일단은 이렇게 처음에 잡아서 수익을 내고 포지션을 정리하셨으면 물 한 잔을 드시고 오셔도 되고, 담배 한 대 피실 분들은 피고 오셔서 좀 쉬는 게 좋아요. 무포지션이라고 그러죠. 무포 상태에서는 마음 편하게 다음 진입 기회를 보는 거죠. 좀 쉬면서. 만약에 내가 담배 피는 사이에 또 좋은 자리가, 좋은 꼬리가 나오면 어떡하냐. 이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언제든 또 기다리면 또 좋은 자리는 또 와요. 놓친 건 그냥 보내자. 안 사면 본전이다. 이렇게 무포로 또 좋은 자리 나오기 계속 기다렸다가 가능성 높은 자리에서 요런 자리 그래서 한번 또 들어가는 거죠. 처음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거래 터지는 꼬리만 잡겠다. 기다렸다가 굉장한 기다림이 필요하죠. 진짜 변동성이 큰 장 아니면 자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한번 먹고 나오고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실력이 경험을 통해서 늘어나는 거고, 만약에 제 이 영상 하나만 보시고 바로 실전에 들어가서 날라다니시면 아주 진짜 타고난 매매 천재신 거죠. 그리고 내가 진입하고 싶은 진입해야 될 자리 기준을 예전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더블 바텀 이런 거 이제 그어놓고 더블 바텀 지지됐다 이럴 때 들어가 주고, 또 더블탑 그럴 때 이런 더블탑 처음에는 더블탑 더블 바텀 이런 기준으로만 진입 자리를 잡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선을 그어놓고 거기 올 때까지는 뭐 계속 기다리다가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됐다 그러면은 한번 진입하는 거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설명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좀 따르고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두어 번, 두세 번 돌려보시면서 쉽게, 처음엔 쉽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완벽하게 이 기본을 갖추고 뛰어야 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실전 경험은 필요하긴 하겠죠. 자, 일단 기본은 쉬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래 터지는 꼬리를 잡아라. 지난번과 이번 영상에서 기본적인 큰 틀을 말씀드렸으니까 요 틀대로 말씀드린 틀대로 한번 해보겠다 다짐하시고 그대로 지키면서 한번 해보시면 감이 조금은 아마 오지 않을까. 초보분들도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 좀 더 여유 있을 때 좀 더 디테일한 부분 그런 것들 제가 실제로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비트 지금 얼마죠? 51K를 한번 뚫으면 좋겠네요.